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전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과열 양상을 보여온 대전 부동산 시장에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모건대 금융부동산학과 정재혁 교수님 모셔서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당초에는 이제 대전 일부 자치구에 한해서 청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4개 자치구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작년부터 사실은 대전에 규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정도가 이제 가장 약한 그런 대책인데 지정이 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됐을 때 토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오다 보니까 이제 대전의 충격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부에 이제 갭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서구 둔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은 갭 투자를 원천 근절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좀 읽혀지는데 이런 정책들이 향후에 좀 대전 지역의 갭 투자를 줄이는데 어떤 효과를 낼 거로 좀 보십니까? 예, 이번 대책은 기존의 규제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규제를 이번에 추가해서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부분들을 먼저 보면은 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고요. 만약에 3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3억 이상 되는 주택 거래 시에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유주택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보완책들이 이번에 강구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대전은 이제 청약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이제 청약 시장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을 마쳤는데 대부분 이제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렇게 뜨거웠던 대전의 청약 시장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작년 2019년도 대전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5대 1이었습니다. 올해 돌아서도 이 이상의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번 규제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서 아마 청약 시장도 이제 과열 양상으로 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원래 목적 자체가 이제 청약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1순위에 대한 자격도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은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이번의 대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무주택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전의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내 집 마련 좀 준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 대책이 난 이후에 그러면 집 구매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 미뤄야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예.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돼 있다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당첨의 기회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규제로 인해서 1순위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의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 100%가 가점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첨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무주택자들은 청약 시장에 좀 도전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공공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대전에 좀 공급이 좀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내전 마련에 대한 기회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대출 금액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인데, 이번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상승만 해왔던 이 대전의 집값 좀 잡히겠습니까? 예, 이번 대책은 저는 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관망세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그 거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책 자체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적용이 되지만은 이제 일부는 뭐 9월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대책들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시장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이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호 교수님과 이번 부동산 대책의 내용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